마늘 20개 중 10개를 믹서기에 넣고요. 네. 그다음에 물 100ml를 넣고 네.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곱게 갈아줘야 됩니다. 네. 곱게 갈지 않으면 탈 수도 있거든요. 네. 물처럼 곱게 갈아주겠습니다. 냄비 뚜껑에 거품이 올라와서 달라붙고. 네. 그 관물로 사용하는 네, 곱게. 거니까 네. 엄청 곱게. 이거 육안으로 봐서는 마늘밥인지 그게 무슨 밥인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맛을 봐야 알죠. 근데 먹어보면 마늘 향이 마늘 향이 시원하겠네요. 난다 이렇게. 네. 달달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마늘물이 완성됐습니다. 네. 네네. 간단하네요. 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늘물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제 그럼 밥을 지으실 건가요? 네, 마늘밥을 지을 건데요. 네. 볶음밥의 그 생명이 뭡니까? 고슬고슬한 맛. 꼬들꼬들. 예, 네네. 꼬들꼬들. 꼬들꼬들한 밥을 짓기 위해서는 물의 양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저는 쌀 300g에 네. 마늘물 아까 100ml 하고 그다음에 물 200ml 합쳐서 300ml가 들어갈 거예요. 네. 아. 1대1로. 1대1. 네. 이렇게 해서 마늘밥을 지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네. 근데 전기밥솥이 아닌 냄비밥을 할 때는 얼마나 끓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마늘물로 사용을 하니까 더 좀 어렵고 헷갈릴 것 같거든요. 네. 다들 냄비밥을 지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네. 고슬고슬한 마늘밥을 맛있게 질 수 있거든요. 아, 네. 두 가지만요. 네네. 두 야, 가지? 그게 뭘까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불의 세기하고 네. 네. 시간 조절만 잘하시면 맛있는 마늘 볶음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불을 세게 하고 시간 조절. 조절. 그 옆에 있는 최재원 씨가 네. 불 담당, 시간 담당에 이렇게 집어주세요. 딱이다, 오늘. 제가 네. 잘 두 눈 지켜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밥을 한번 안쳐 보겠습니다. 네. 잘 씻어 놓은 쌀을 300g 네. 넣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마늘물 뽑아 놓은 거 네. 네. 넣겠습니다. 네. 물을 200ml 넣고요. 네. 나머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어서 줄 거예요. 주시고요. 우리가 마늘빵을 맛있게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늘밥도 아마 그런 어떤 향 네네. 기대가 돼요. 네. 예. 자, 이렇게 하고 뚜껑을 닫고 네. 불을 켜주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5분 정도는 센 불에서 네. 막 익힐 거예요. 센 불 5분. 네네. 네. 그다음에 불을 중불로 줄여서 10분. 아, 중불에서 10분. 그다음에 뜸을 들일 때 20분. 아. 쉽네요. 그렇게 하면 이제 고슬고슬한 마늘밥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오, 그 시간을 잘 기억해야겠네요. 네. 불색이랑. 자, 이제 마늘밥이 5분 지났는데요. 중불로 줄여주겠습니다. 네. 네, 중불로 줄여서 10분만 더 끓여주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마늘 볶음밥에 들어갈 쇠고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쇠고기 등심을 준비를 했어요. 맛있겠다. 셰프님, 근데 집에 등심이 없을 때는 딴 부위를 사용해도 되나요? 만약에 등심이 없을 때는 불고기용도 괜찮고요. 네. 냉장고에 남아있는 고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그럼 장 셰프님 밑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양념을 안 쓰고요. 네. 밑간에 들어가는 거는 소금하고 후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오. 간단하네요. 네. 소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밑간은 3가지 재료로 살짝만 해주세요. 그러면 간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오. 그다음에 이게 소금은 이따가 또 볶아야 되니까 많이 안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한 꼬지. 한 꼬집 정도만요. 그다음에 후추도 한 꼬지 정도 넣어줄 거예요. 네. 먼저 조물럭조물럭해서 골고루 양념에 배게 하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올리브 기름 한 스푼을 갖다가 이렇게 네. 넣어줄 거예요. 아니 보통 저희들이 이제 밑간을 할 때 소금, 후추는 이제 많이들 쓰는데 올리브유가 들어가니까 조금 특이한 것 같거든요. 보통 쇠고기를 이렇게 자르고 또 간을 하게 되면 육즙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아. 예. 그래서
올리브유하고 이렇게 묻혀 놓으면 네. 육즙이 흘러나오는 거를 방지할 수 있죠. 약간 뭐 코팅이 되는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아, 네네네. 맞습니다. 네. 바로. 아까 그러셨잖아요. 고기의 대가라고 하셨는데 역시 소고기 밑간 할 때도 꿀팁을 하나 주시네요. 마늘이 고기 잡내를 없애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마늘이 고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반드시 고기를 드실 때는 마늘을 드시는 겁니다. 네. 또 이 마늘에 있는 성분들은 알리신, 황화, 아릴 이런 성분들이 간에서의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데 이 담즙 분비가 많이 되면 좋아지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단백질 고기들을 드실 때는 이 마늘이 얼마나 소화에 도움이 되는지, 해독에 도움이 되는지 꼭 기억하시고 항상 즐겨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 꼭 먹어야겠네요. 고기 먹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쇠고기 밑간도 끝났습니다. 네. 자, 셰프님 그럼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중불에서 10분, 네. 그리고 약불에서 20분을 뜸들인 마늘밥이 지금 완성이 됐으면 시간 됐거든요. 그 밥 뚜껑 한번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그럼 마늘 밥 못 먹어봤는데. 네, 한번 마늘밥이 꼬들꼬들하게 잘 됐나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네. 기대가 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와! 짠! 와! 어머, 진짜 고슬고슬하네. 아, 네. 고슬고슬하게 밥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진짜 마늘밥인가 싶을 만큼 그냥 보통 구분은 잘 안 밥이에요. 되시죠? 근데 향이, 마늘 향이 정말 이렇게. 향이 가요 거기까지? 네네네. 야, 여기 옆에서도 구수한 그 마늘에 그 알싸한 맛은 빠진 그 기분 좋은 좀 달콤한 맛이 굉장히 지금 진동을 하고 있어요. 한번 그럼 맛이 퍼보겠습니다.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야, 이 마늘 향이 너무 좋다. 아니, 꼭 우리 볶음밥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 반찬에서 밥 먹을 때도 저렇게 마늘밥 지어서 먹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애들 그냥 계란 생계란 하나 툭 따가지고 어. 버터 살짝 넣어서 그냥 밥 비벼서 참기름 쫙. 먹고. 너무 맛있겠다. 어쩜 좋아. 그럼 저 밥은 바로 볶는 겁니까? 아니면 식혀서 볶습니까? 이거 바로 볶으면 예. 질척하잖아요. 그래서 고들고들한 볶음밥을 만들려면 네. 한김 나가게 좀 식혀서 네네. 볶는 게 좋습니다. 꼬들꼬들 맛있는 소고기 마늘볶음밥을 위해 마늘밥은 한 김 식혀서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늘밥이 이제 적당히 잘 식혀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볶아 보겠습니다. 볶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 네네. 오. 볶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불을 켜고요. 네, 센 불로요. 올리브 기름을 3스푼 정도. 네. 올리브 기름으로. 네. 자, 올리브 올리브 3큰술을 넣고요. 네. 달궈지면 네. 이제 마늘을 먼저 볶을 거예요. 마늘이 제일 먼저? 먼저 들어가는군요. 먼저 그럼 올리브유에 마늘을 볶는 이유는 뭐예요? 올리브유에 마늘을 볶는 이유는 마늘을 안 볶게 되면 아린 맛과 떫은 맛이 이게 마늘에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이걸 오래 이렇게 볶게 되면 네. 아린 맛과 떫은 맛이 다 날아가고 단맛만 이렇게 남게 돼요. 요거를 이제 마늘 기름을 좀 먼저 이렇게 만들 겁니다. 네네. 아니 근데 진짜로 마늘밥에 마늘 기름에 금상첨화네요. 그냥 다 마늘이네요. 다 마늘. 오늘은 정말 마늘은 진짜 원고 한도 없이 실컷 먹겠네요. 마늘이 어느 정도 다 볶아지면 네. 양파 다진 거. 맛있겠다. 야, 양파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달콤하게. 양파는 150g짜리 하나 한 정도. 개? 네네, 한 개 정도. 네. 이것도 양파 볶아 놓으면은 요이 노릇노릇하면서 달달한 요 달달하잖아요. 맛이 또 기가 막히죠. 네. 볶음밥에는 양파 꼭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양파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볶으면 될까요? 양파는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 투명한 색깔이 이렇게 날 때까지. 아하. 이 수분이 많은 야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래 볶아주게 되면 이 단맛이 계속 살아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먼저 볶는 거군요. 네네네. 네. 자, 맛있게 양파가 잘 볶아지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거기에 덩달아서 마늘도 조금씩 더 네, 컬러가 많이 고소하게 나죠. 지금 익어가고 있네요. 저 마늘 그냥 집어만 먹어도 맛있겠다. 양파가 거의 다 볶여진 것 같아요. 네. 아까 쇠고기 양념 해놓은. 한 거 넣겠습니다. 이때 소고기가 들어가는군요.
양파가 다 볶아지고 난 다음에 소고기가 들어가네요. 맛있겠다. 아우. 솔직히 저거 그냥 저대로 그냥 볶아서 그냥 집어 먹어도 너무 맛있죠, 뭐. 맛있죠. 네. 야, 이 고기가 또 볶아지는 이 소리. 야, 요게 한 진짜 숟가락만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밥 안 넣고. 아, 맞아요. 저게 진짜 마늘 밥까지 더해서 볶아지면은 정말 제대로 된 영양 덩어리네요. 그러니까 여름엔 밥이 보약이다라는 걸 지금 증명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 보약이 있어요, 저거. 진정한 보약이 될 수밖에 예. 없겠네요. 자, 이제 쇠고기도 어느 정도 다 볶아졌고요. 가지고 실파 머리를 또 넣고 한 번 더 볶아주겠습니다. 맛있겠다. 그냥 대파가 아니고 실파가 들어가네요. 어. 실파 머리를 볶으면 아삭아삭한 식감은 물론 마늘과 어우러지는 맛과 향이 볶음밥의 풍미를 더해주는데요. 소고기 마늘 볶음밥에 실파 머리 꼭 넣어 만들어 보세요. 여기도 다 볶아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단단한 당근을 또 볶겠습니다. 예쁜 색깔에 또 당근이 들어갔습니다. 당근 반 개를 넣고요. 원래 볶음밥에는 당근은 꼭 들어가잖아요. 네. 제가 어릴 때는 볶음밥에 당근 들어있으면 그 작은 걸 다 드러냈어요. 어머, 맞아. 그 조그만 거를요? 네. 그 부스러기인데 그걸 다 드러냈어요. 그러면 엄마는 얼마나 속상한데요. 그거 어릴 때. 먹이려고 일부러 당근 예. 넣은 건데. 또 소고기에 엉켜 있는 이 향이 야 정말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맛있게 느껴집니다. 아, 고급져야죠. 맛있겠다 진짜. 자, 이제 당근도 다 볶아졌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제 마늘 밥을 마늘 밥만 따로 먹어보고 네. 자, 마늘 밥을 넣어서 야 이거 골고루 예술이다. 잘 볶아주겠습니다. 팬을 돌려도 될까요? 네네네네네. 얼마든지 돌리십시오. 네네네. 팬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네. 바로 저거죠. 아니 근데 이게 밥을 볶을 때가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죠. 볶음밥은 특히 밥 볶을 때 탈 때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이게 볶는 방법에 따라서도 맛이 좀 달라지는가요? 네, 볶는 방법에 따라 맛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죠.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처음서부터 끝까지 센 불에서 볶는 이유는 네. 볶음밥의 생명이 뭡니까? 뽀들뽀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 네. 약한 불에서 볶음밥을 하게 되면 질척해서 완전 식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센 불에서 네네. 빨리 볶는 게 포인트군요. 네. 저는 탈까봐 괜히 지레 겁나가지고 일부러 불을 막 줄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네. 되겠네요. 그래서 질척질척거렸구나. 센 불에서 꾹꾹 눌러가며 빠르게 볶아야 채소와 밥알의 수분이 싹 날아가 볶음밥의 꼬들꼬들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제 볶음밥이 어느 정도 다 볶아지면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의 파란 부분을 넣겠습니다. 아우, 저 진짜 보양 음식이다. 야, 영양진 게 뭐 다 들어가네. 아니 근데 셰프님 밥 200g에 네네. 채소가 상당히 들어가네요. 예전에는 뭐 볶음밥 그러면 밥만 많이 넣고 볶음밥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밥하고 영양적으로 잘 맞는 이렇게 채소들을 많이 넣어서 볶으면 네. 더 건강하게 네. 밥을 드실 수 있는 거죠. 네. 저 파가 예술이겠네요. 저 엄청 달겠어요. 파. 네. 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향이 좀 나죠? 오, 장난 아니에요. 야, 향이요. 마늘향에 파향에 기가 막히네요. 여기에 이제 좀 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네. 감칠맛 나는 굴소스를 한 스푼 집어 넣을 건데요. 아우. 네, 굴소스를 넣게 되면요. 아주 감칠맛 맛이 더 나죠. 굴소스 들어가면 또 맛의 풍미가 확 또 올라오거든요. 제대로 하면 맛 깡패죠. 그렇죠. 소고기 마늘볶음밥의 모자란 간은 물론 감칠맛을 더해주는 굴소스와 후추는 취향에 맞게 가감해보세요. 야 이건 뭐 무조건 맛있겠네요.
지금 유일하게 변수가 마늘밥이잖아요. 네네네. 나머지는 아는 맛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마늘밥이 도대체 얼마나 활약을 할지가 제일 궁금해요. 저 달겠다. 마늘 달지, 파 달지, 양파 달지. 양파 달지. 저건 진짜 건강하고 맛을 다 사로잡은 맛일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여름에 보통 뭐 보양식 뭐 이러면은 늘 뭐 삼계탕, 국물 요리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저렇게만 만들어도 충분히 그러네. 보양 되겠는데요. 진짜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볶음밥이 완성됐는데요. 네.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네. 네, 됐어요. 이게 옆에 있는데 진짜 이 냄새 때문에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이 보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너무 괴롭네요. 그러네요.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게. 옆에 있는 사람 어쩌하겠습니까? 이 냄새까지 막. 냄새와 이 막 시각으로 보이는 게 막 맛이 막 느껴지니까 네네. 야 이거 진짜 미치겠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 물을 갈아서 마늘밥을 했기 네. 때문에 예, 어떤 맛일지. 그래요. 그리고 마늘 그러면 우리가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정말 여름 보약 밥 같을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고명을 살짝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김이 김! 야 이거 또 예술이다. 김 반칙 아닙니까? 김 어. 반칙. 김가루를 살짝 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참깨가루. 예. 그다음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요거는 이제 마늘 튀김인데요. 네네. 마늘 튀김. 튀김. 요거 마늘 튀김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거 반칙이다. 이거 진짜 예술이다. 이래서 정말 마늘 소고기 마늘 볶음밥이 완성이 되는구나. 야. 예, 활용 점정. 마늘 튀김 함께 먹으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넣으면 쇠고기 마늘 볶음밥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 진짜 맛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